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어 큰 인기를 끌었던 역사 드라마 주몽. 우리가 아는 드라마 속 영웅의 탄생, 해모수와 유화의 애절한 로맨스. 잠깐, 이거 사극은 역사적 고증에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기록에 맞춰 다시 드라마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무사하십니다. 알입니다. 알입니다. 해모수 할아버지. 주몽 신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 그의 탄생은 왜 부여의 시조 동명왕의 신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는가? 고대사의 사서 기록은 신화와 사실이 섞여 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해모수로부터 해부로 금화왕으로 이어지는 부여 왕실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해모수를 부여의 시조 즉 금화왕의 조부쯤 되는 존재이자 주몽의 아버지로 소개하죠. 그럼 금화왕은 주몽의 삼촌이자 조카. 근데 의심 나는 점. 조카면 조카고 삼촌이면 삼촌이지. 조카면서 삼촌은 어느 나라 개족보 얘기야. 사서에 따라 일부는 동명왕은 부여의 시조 즉 해모수를 말하고 일부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가리킵니다. 이 괴리는 주몽 집단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화와 역사를 통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해석입니다. 주몽 신화는 부여의 건국 신화, 특히 동명왕 신화의 구조와 내용 요소를 직접적으로 차용하거나 발전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고구려가 부여의 신화를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시조가 알에서 태어나고 하늘과 물의 신에게서 정통성을 얻는다는 이 구조는 흔한 북방의 전설입니다. 부여의 금화왕은 난생이라는 신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몽은 더 오래되고 더 순수한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금개구리의 신화보다 더 근원적인 하늘의 해 신화를 주장하며 현재의 금화왕 계보보다 자신이 부여의 진짜 시조에게 가깝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몽은 자신이 버려진 왕자가 아니라 빼앗긴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주체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는 한나라의 철기군이 공포의 대상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한나라의 군사체계에서 일부 중무장 기병이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활용되었을 뿐 기병은 주로 경기병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중무장 기병 또한 고구려의 철갑 기병처럼 완전한 철갑 형태는 아니었고 유목민족 대응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로 측면 공격, 우회 추격 전술에 쓰였습니다. 더구나 고구려 건국 시기인 기원전 1세기경의 한나라 기병의 역사적 실상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형태의 방어구는 당연히 없었고 주로 가죽의 일부 철을 사용한 보호구를 착용했습니다. 마갑은 3세기 이후 위진 시대부터 한나라엔 없음. 또한 등자 발명은 4세기 이후로 그 당시 기병은 등자가 없어 충격 돌격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드라마처럼 철갑으로 덮인 기병대가 돌격하는 장면은 300에서 400년 후인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그 당시 한나라 기병은 철갑 기병이 아니라 가죽 갑옷에 철빈을 몇 장 붙인 실용적 경기병. 세세한 디테일은 알기 힘들지만 대략적인 역사적 고증에 맞춰 다시 드라마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뭔가 뽀다구가 안 나는군요. 이게 고대 사극은 판타지 뮤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게 내가 고중이고 나발이고 갑옷 좀 화려하게 하라고 했잖아.